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삼성전기의 수천억 원 규모 반도체 패키징 기판 선투자 제한, 반도체 패키징 2년 뒤 64조 시장, 인텔, 삼성, TSMC 주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인텔이 삼성전기에 반도체 패키징 기판 선투자를 제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의 FC BGA 패키징 기판 선투자를 제한한 인텔입니다. 이는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한다 라고 지금 3월 달에 말을 했죠. 이 3월 달에 말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삼성전기에 3월 달에 제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인텔이 지난 3월께 삼성전기에 FC BGA 기판 관련 수천억 원대의 선투자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3월에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는 인텔 입장으로서는 반도체를 위탁하는 파운드리 사업 진출에 대해서 공급망 확보 차원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FC BGA와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패키징 기판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이 내용을 좀 알아봐야 돼요. 패키징 기판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와이어 본딩 방식, 말하자면 선으로 연결되는 방식과 플립칩 방식, 볼 형태로 범프로 형식으로 지금 연결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나오고 지금 플립칩 FC 방식인데 이 FC 방식도 두 가지로 또 나누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고 특별히 와이어 본딩 방식과 FC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FC 방식과 같은 경우는 칩에 솔더를 붙이는 범핑 작업을 거쳐서 이를 뒤집어서 지금 플립칩 기판에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칩이 있어요. 이게 칩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에 범핑을 붙입니다. 범핑을 붙인 다음에 뒤집어요. 뒤집어서 지금 연결하는 방식이죠. 기판에. FC 방식과 같은 경우는 와이어 본딩 방식에 비해서 지금 칩과 기판 간의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 전선이 연결하는 이 거리 그리고 지금 범핑과 지금 기판 사이의 거리 이것을 일단 봐도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기 신호 손실이 작고 그리고 입출력 단자수를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와이어 본딩 방식은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FC 방식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은 FC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돼요. FC 방식은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데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그리고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이 두 가지 방식 여기 적혀져 있죠. FC CESP, FC BJ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FC CSP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FC BGA와 같은 경우는 서버나 PC용 CPU 특별히 고부가 제품으로 지금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는 지금 FC BGA의 선투자를 제한을 한 것이죠. 보면 왜 그런 형식이 나왔느냐라는 거죠. 지금 FC CSP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칩과 기판 사이즈가 비슷해요. 보시면 칩이 이렇게 크기가 있죠. 기판을 둘러싸고 있는 칩 스케일이 있는데 칩 스케일의 크기가 이 간극이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간극이 더 넓죠. 더 많이 덮어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칩의 크기를 더 크게 결정을 하고 더 작게 결정하고 특별히 스마트폰용에 들어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이 아주 높습니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CSP 방식을 사용을 하지 않고 BGA 방식을 사용해서 CPU를 지금 만들게 된다는 거죠. FC 기판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서버나 PC용 CPU와 같은 경우는 FC BGA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는 FC CSP보다는 FC BGA 그리고 그 중에 FC BGA 중에서도 PC용보다는 서버용이 고부가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BGA와 같은 경우도 서버용과 그 일반용 이것이 조금 달라요. 서버용이 조금 더 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인텔이 삼성에 선투자를 요청했느냐? 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패키징에 대해서도 패키징 기판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FC-BGA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이죠. 그러면 FC-BGA의 선투자를 주문한다라는 것은 인텔이 어느 정도 물량을 사주겠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파운드리 업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인텔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파운드리 진출에 따른 본 공급망 확보라는 측면이죠. 특별히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칩을 만들어 놓고도 후공정으로 반도체 패키지 업체 그리고 반도체 기판 업체, 이 두 회사들을 협력사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에 FC-BGA 기판에 선투자를 더 해달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FC-BGA 기판의 양산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산 기업들은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 삼성전기, 이렇게 일부 기업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서버 그리고 네트워크에 필요한 FC-BGA 수요가 급증해서 지금 FC-BGA의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죠. 이비덴 등은 FC-BGA의 생산 시설을 완전 가동 수준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추가 할당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인텔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을까라는 거죠. 일단은 거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제안이 삼성전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안 내용이 삼성전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텔이 삼성전기에 앞서서 이비덴과 신코덴키 등에도 FC-BGA에 선투자를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 인텔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기가 추가적인 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기는 이미 인텔의 FC-BGA 기판을 납품하고 있어요. 인텔의 입장으로서도 이미 CPU나 GPU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FC-BGA의 기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공급망에 삼성전기는 반드시 들어갈 회사,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도 여전히 그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서버용 FC-BGA와 같은 경우는 이비덴과 신코덴키가 주력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FC-BGA, FC-CSP의 판도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FC-BGA에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이비덴, 신코덴키가 주력 업체, 특히 서버용 FC-BGA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가 주력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용과 PC용의 FC-BGA는 조금 다르다. 기술력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PC용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신코덴키, 난야, 유니마이크론, 오스트리아의 AT&S, 이 회사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코덴키, 이비덴은 지금 풀 가동 중이고, 여기 신코덴키, 이비덴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이 3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회사들에 다 컨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군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얼마나 FC-BGA의 부족이 나오느냐, 100% 돌려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FC-BGA예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와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을 통해서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LG노텍도 FC-BGA의 TF팀을 꾸려서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을 만큼 FC-BGA의 부족 사태,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을 함으로써 FC-BGA의 부족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FC-BGA의 부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특별히 FC-BGA의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원인 뭐냐? FC-BGA의 면적의 증가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적층수가 높아지고 완제품 기준 생산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가 점점 소형화가 되어 가지만 점점 더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FPGA가 필요한데 이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반도체 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FPGA의 칩을 적층화를 시켜요. 적층화를 시키면서 반도체 칩의 기능을 높이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지겠죠. 이것을 통해서 생산 수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PGA의 감소,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FPGA의 생산량을 면적 단위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적층화시키기 때문에 면적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만든 FPGA는 같은 양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러면 FC-CSP 분야도 조금 알아볼게요. FC-CSP 분야는 삼성전기가 점유율이 상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비덴이 FC-CSP의 사업을 철수하면서 FPGA의 사업으로 전념하기로 하기 때문이죠. 2019년도 이야기입니다. 이비덴은 지난 2019년도 FC-CSP의 사업을 철수하고 이 분야를 더욱더 지금 고사양으로 알려지고 있고 단가도 더 높은 FPGA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기도 지금 FC-CSP의 분야에서 FPGA 분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엑시노스 때문입니다. 엑시노스를 만들어요. 엑시노스를 만들고 이곳에 힘을 쏟기 때문에 FC-CSP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재 엑시노스가 지금 영역 확장이 나서면서 FC-CSP 분야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유닛마이크론도 지금 FC-CSP의 분야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계속 생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봐야 되는 것은 FPGA에 대한 내용은 전번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커져가는 반도체 패키징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에 속하는 것은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죠. 반도체 패키징 사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일단은 기판이 필요하고요. 이 기판을 토대로 해서 패키징을 완성시키는 이러한 패키징 사업이 필요한데 2년 뒤에 64조 원의 시장으로 진화를 할 것이고 이것에 삼성과 인텔과 TSMC도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인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미세화의 기술이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광 장비를 만들고 있는 지금 ASML이죠. ASML과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 공정에 속하는 그 노광 장비까지 만들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1나노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고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지길 원하죠. 이렇게 됨으로써 패키징 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가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퉈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패키징과 같은 경우는 제조된 반도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그리고 반도체 회로가 있는 전기선을 외부로 연결하는 공정을 지금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반도체 품질을 결정하는 전공정이 아닌 후공정에 속하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이전에는 단순하게 보조적인 작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회로선 폭이 3나노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제조 기술이 수년 내에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라는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반도체의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더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반도체 자체 성능을 향상시킨 데는 이제는 한계가 있으니 서로 다른 반도체를 연결하고 포장하는 패키징 기술을 높여서 이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업체들의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과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지금 투자에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알아볼래요. 인텔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일자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올해 뉴멕시코에 35억 달러,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가동시킨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또한 TSMC와 같은 경우도 지난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150억 달러를 투자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패키징에 관련된 투자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패키징 기술은 공개를 했어요. 며칠 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미 올려드린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에 20일 날 백악관이 불러서 지금 영상회의를 한다고 하죠. 이것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만든다라는 발표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이 파운드리 공장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반도체 기술은 개별 반도체 회로를 각각 연결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다수의 회로를 연결하는 방식, 특별히 여러 개의 회로를 집적한 모듈 형태로 이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종 접합 패키징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인 CPU나 GPU 같은 연산 로직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결합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패키징 기술은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기술 개발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이 중에 가장 단연 앞선 기술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TSMC입니다. 2012년도에 칩온 웨이포1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4개의 칩을 통합하는 등 기술력을 선보인 후에 현재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이전까지는 애플의 수주를 삼성전자와 지금 TSMC가 나누어 가졌지만 이때부터 TSMC 단독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단연 패키징 기술 때문이었어요. TSMC의 기술은 완성된 반도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전 공정 단계에서부터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제작과 패키징 기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판이 필요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나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유니마이크론이나 이러한 곳에서 만드는 FC BGA 같은 이비덴코 뭐 이러한 곳에서 FC BGA와 같은 기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장점입니다. 뭐 물론 그렇게 되면 단가도 좀 떨어지겠죠. TSMC의 기술은 경쟁사 대비 패키지 두께가 20% 얇고 전력 손실이 10% 적고 속도는 20%가 빠른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발표를 했죠. 이 기술은 iCube4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했는데 로직칩, 말하자면 CPU나 GPU 같은 로직칩 하나, 그리고 4개의 HBM 칩,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는 TSMC와는 달리 칩 사이에 미세화된 기판인 인터포저가 필요하지만 기판의 두께를 100마이크로미터까지 줄여서 패키지 면적을 줄여 전송 속도를 높였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텔과 같은 경우는 3차원 패키징 기술인 포베러스를 2009년부터 앞세우고 있죠. 기술 자체만으로는 서로 다른 공정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쌓아 올리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형태예요. 전공정 단계에서부터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TSMC와 또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패키징 기술은 삼성전자의 기술과 TSMC의 기술을 같이 섞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인텔의 기술력도 뛰어나긴 하지만 TSMC의 패키징 기술에는 1년 정도 뒤처져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징 기술이
지금 TSMC가 주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인텔이 이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지금 TSMC가 물량을 많이 확보한 것도 사실이죠. 지금 패키징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5%의 성장이 된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죠.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패키징 시장은 지난해 488억 달러. 자, 2020년 488억 달러에서 2021년에 512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574억 달러.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패키징 시장, 이것은 지금 상대적으로 열세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20%를 중견업체인 하나마이크론과 지금 네페스가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가 패키징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좁힐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최명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다양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서 다변화가 되고 있고 특히 첨단 패키징 기술이 확대가 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키징 기술은 정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패키징 기술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패키징 기술은 다른 전공정인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보다는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에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이 선두권을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인텔이 삼성전기에 FCBJ에 지금 패키징 기판을 선투자해달라. 우리가 어느 정도를 사줄 테니 선투자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기와 같은 경우는 이 제안을 거부한 상황. 그리고 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FCBGA의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굳이 인텔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삼성전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것과 더불어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과 인텔과 TSMC가 치열하게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싸우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지금 새롭게 공개했는데 iCube4라는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TSMC가 로직칩 하나 그리고 4개의 HBM을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동일하게 이전에는 2개밖에 못했는데 4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도 진일보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TSMC에 빠르게 패키징 기술을 따라붙고 있는데 지금 더 빨라져야 돼요. 지금 평가만 해도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1년 정도 기술이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아서 이 패키징 기술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그 주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같은 경우는 나노 경쟁이 거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더 이상의 발전이 힘들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패키징 기술은 점차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